여러분, 안녕하세요. 멋지쌤입니다. 저는 졸업과 동시에 임용고시를 어떻게 합격할 수 있었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4학년 때 임용고시를 준비했을 때는 학기 중에 그렇게 준비하는 사람도 없었고, 그리고 그때가 굉장히 수업도 많이 듣고 바쁜 시기여서 과연 내가 합격을 할 수 있을까?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확신이 없어서 정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합격하게 된다면 그 이후에 저에게 이게 도움이 되었던 공부 방법을 다른 사람들에게 꼭 나는 공유해야지 이렇게 다짐해 놓고 이제서야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은 저처럼 대학교 4학년 때 임용고시를 준비하시는 분들, 꼭 그렇지 않아도 정말 직장을 다니면서 동시에 준비하는 분처럼 정말 시간이 없는 와중에 효율적으로 시간 관리, 멘탈 관리를 하면서 합격에 가까워질 수 있었던 팁들을 소개하는 영상이니까 그렇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저의 소개를 하자면 저는 대학교 3학년 때 식품공학과를 복수 전공과 복수 교직 전공을 했고, 그리고 18년도 1월이 4학년인데 4학년 때 임용고시를 시작해서 그해 11월에 셋째 주쯤에 1차 시험에 응시를 했고 1차 합격을 하여 다음에 1월에 2차 면접을 보고 저는 19년도 경기도 식품가공 중동 임용고시 합격했습니다. 제가 임용고시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초수에 합격할 수 있었던 그런 이유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4가지로 해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관련 자격증을 취득해라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임용고시는 1차 시험을 볼 때 전공이 80점 그리고 교육학이 20점입니다. 그 정도로 교육학도 중요하지만 전공이 80%가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공 점수를 높게 취득하는 게 중요한데요. 저는 전공과 관련된 자격증을 2가지를 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3학년 때 위생사 자격증을 취득했는데요. 위생사 자격증은 제가 3학년 11월에 시험을 보고 그 자격증을 따게 되었습니다. 위생사 안에는 총 5가지 과목이 있는데요. 식품위생학, 위생관계법령, 환경위생학, 공중보건학, 위생공충학, 그리고 실기시험이 있습니다. 근데 이 5가지 과목 중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식품위생학, 위생관계법령은 그 임용고시랑 관련된 과목이었지만 나머지는 관련된 과목이 아니긴 했어요. 그렇지만 이것도 이제 임용 전공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위생사 자격증을 따게 되었고, 그리고 4학년 때는 전기기사 1회 시험을 봐서 식품기사를 취득하게 되었어요. 이 식품기사에도 식품위생학, 식품화학, 그리고 식품분석 이렇게 몇 가지 과목들이 있는데 그 과목들은 다 전공과 관련된 과목이었고, 그리고 기사시험을 1차 필기를 보게 되면 실기시험도 보게 돼요. 근데 그 실기시험은 분석 실험이었는데 그 내용이 필기 과목에도 종종 나와서 이것 또한 도움이 될 거라고 해서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취득을 한 이유는 물론 전공과 관련이 되었기 때문에 취득을 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시험 공부를 해야지 그 지식 습득이 좀 빨리빨리 되고 더 집중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이런 시험이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일부러 공부를 하려고 했고, 그리고 또 하려고 했던 이유는 사실 전공 공부를 하다 보면 뭔가 중요한 것만 보게 돼요.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것만? 근데 임용고시는 중요한 문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정말 그 광범위한 범위 내에서 그 조그마한 것도 나오는 게 임용고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 스스로 좀 보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중요도가 낮은 그런 내용을
시험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익힌다면 나중에 그 기억이 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일부러 이렇게 자격증을 취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개인적으로 이게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학기 중에 대학교를 다니면서 임용고시를 준비할 때는요. 두 번째, 대학교 전공 수업을 소홀히 하지 말아라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일단 제 얘기를 좀 말씀드리자면 저는 3학년 1학기 때부터 복수 전공을 시작했어요. 사실은 1학년 때는 제 전공이 식품공학과가 아니었는데 그 본 전공이 저랑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전공에서도 그 교직 이수를 할 수 있었고 그 교직 이수를 통해서 자격증 취득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그 교직 이수를 통해서 1 전공에서 교직 이수를 하게 됐는데 3학년이 올라가기 전에 그런 걸 알게 된 거예요. 본 전공에서 교직 이수를 하게 되면 그 복수 전공 한 곳에서도 복수 교직 전공이라는 걸 할 수 있다라는 걸 알게 되어서 그래, 나는 본 전공에 대해서 교직 이수를 일단 하지만 일단 여기 전공에 대해서 흥미가 없으니까 복수 전공 그리고 복수 교직 전공을 해서 내가 선택지를 좀 많이 만들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뒤늦게 3학년 1학기 때부터 복수 전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저는 1, 2학년 때는 제 전공이 너무 좀 흥미가 없어서 사실 공부를 정말 많이 안 했는데 막상 이 식품공학과를 복수 전공을 하게 됐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좀 뒤늦게 해서 많은 수업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되게 재밌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3학년 1학기 때부터 4학년 2학기 때까지 어떤 과목을 들었는지 한번 찾아봤는데 3학년 1학기 때는 전공 4개, 그 외에는 다 그 교육학 과목, 3학년 2학기 때는 전공 4개, 그 외에는 다 교육학 과목, 그리고 4학년 1학기 때는 전공 3개, 교육학 과목 4개, 그리고 마지막 4학년 2학기 때는 제가 전공 6개를 듣고 교육학을 2개를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전공을 5개를 들은 건데 하나를 제가 청강을 했어요, 일부러. 그래서 그 이유를 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어쨌든 저는 이렇게 굉장히 많은 전공 과목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많이 들은 게 저한테 너무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 이유는 임용고시라는 게 알다시피 범위가 정말로 넓어요. 진짜 오히려 범위를 정해주면 참 좋을 텐데 범위를 정해주지 않고 그 엄청 넓은 범위에서 중요한 내용들 그리고 중요하지 않다고 여겼던 내용들이 나오는 게 저는 임용고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임용고시 시험에는 문제별로 중요도 상중하로 나눈다면 제 생각에는 모두가 다 중요하다고 여기는 게 한 40 정도 나오는 것 같고 그리고 중간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35 그리고 좀 별로 안 중요한데 좀 변별을 하기 위해서 나눈 문제가 한 25%라고 생각합니다. 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100점을 맞는다고 합격하는 게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이 상중을 가장 많이 맞추는 사람이 합격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투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사실 중요도 하까지 커버를 하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우리의 목표는 1등 합격이 아니라 단기 합격이 목표이기 때문에 저는 상중에 해당되는 문제를 많이 맞추려고 되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상에 해당되는 내용을 많이 습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마 가장 쉬운 방법은 기출문제를 많이 푸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전문가가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가 강조하는 문제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교수님이 가르치고 그리고 시험 문제 내는 게 전문가가 강조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임용고시를 출제하는 분들 중에 물론 교사분들도 있지만 현직에 있는 교사분들도 있지만 교수님들도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저는 그래 임용고시에 교수님들도 많이 출제를 하니까
교수님이 가르치는 문제, 학교에서 가르치고 교수님들이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내는 문제는 임용고시에 나올 수 있는 문제다라는 저는 그런 믿음을 갖고 굉장히 수업을 열심히 들었고, 실제로 그렇게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이 임용고시 나왔어요. 저는 그 전날까지도 학교 수업을 듣고 그 다음날 임용고시를 아침에 보러 갔는데, 전날에 정말 제가 교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내용이 시험 문제에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와, 그래서 제가 너무 소름이 돋아서 진짜 전날까지 그런 교수님이 강조하는 그런 내용을 내가 끝까지 기억하고 간 게 정말 다행이다라는 저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어떻게 공부를 했었냐면, 아니, 그렇다고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를에만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 그 수업이 끝난 다음에 그 강의 내용을 딱 한 장에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는데, 보이시나요? 이게 뭐냐면 8칸 노트예요. 그래서 저는 A4 용지를 되게 활용을 잘했는데, 이렇게 8칸을 만듭니다. 이런 식으로 8칸을 만들고, 이 8칸 안에 모든 내용을 무조건 정리하는 거예요. 무조건. 물론 이 칸이 남는 건 상관없는데, 이 칸이 넘어가도록 그 내용을 정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 강의 내에서 정말 중요한 것만 내가 정리한다는 느낌으로 옆에다가 강의 교환 꺼내고, 그리고 A4 용지 이렇게 꺼내놓은 다음에 각각의 그 목차를 적고, 제가 생각했을 때 그 강의 내용을 재구성하는 거예요. 재구성해서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그래서 그 각 내용마다 관련된 내용을 이렇게 완전 간단하게만 정리를 했어요. 제가 이렇게 약간 좀 알록달록한 이유는 그 막판에 중간기말고사 볼 때 한 번 더 정리하려고 체크를 한 거지, 실제로 처음에 정리할 때는 전혀 알록달록하지 않고 그냥 검은 펜으로 제목 정하는 것만 잘 정하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정리를 하고 저는 공부를 끝냈어요. 그리고 시험 보기 한 전전날에 이 내용을 암기하는 거로만 저는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이 많이 낭비가 되지 않고 정말 중요한 내용만 딱 정리를 해서 외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10분 단위로 시간 관리하기입니다. 학교 수업을 저는 거의 3학년 1학기 때부터 20학점 이하로 들은 적이 없어요. 거의 21, 막 22 이렇게 초과해서 들었었는데, 그렇게 듣다 보면 학교 과목 수도 정말 많고 각각의 레포트도 정말 많은 거예요. 실제로 저는 4학년 1학기 때 그 교생 실습을 우리가 나가잖아요. 갔다 와서 거의 레포트를 한 6개를 썼나? 그 대체 과제로 7개인가 6개를 썼는데, 그 정도로 정말 레포트가 너무 많아서 힘들었고, 또 그거에 맞는 시험 공부도 해야 되고, 또 팀플 우리 있잖아요. 팀플도 또 열심히 해야 되고, 또 그 와중에 밥도 먹어야 되고, 그 학교 안에서 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그런 좀 버려지는 시간이 많아요. 근데 이 버려지는 시간들이 모이면 1시간, 뭐 하루에 제가 재보니까 1시간 이상이 되더라고요. 일주일이면 뭐 10시간 이상의 시간이 아무 의미 없이 버려지게 됩니다. 근데 우리처럼 시간이 없는 사람은 그 10시간, 하루에 1시간, 하루에 10분도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그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런 종이를 사용을 했어요. 보시면 이 조그만 칸이 한 칸에 10분짜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성을 보면 여기다 날짜를 적어요. 그래서 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쫙 적고, 여기다가 이제 나 뭐 할 건지 이렇게 쭉 적고, 그리고 여기 밑에는 네모난 칸이 있는데 8시부터 이게 되어 있어요. 8시부터 내가 여기 뭐 했는지, 9시 쭉 이렇게 해서 12시까지 본인이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공부를 했는지 적고, 남은 잉여 시간이 몇 분인지, 그리고 그날 하루를 좀 평가하는 게 이렇게 밑에 있는데, 이런 식으로 좀 과할 정도로 10분 단위로 저는 시간 관리를 했어요. 근데 저는 이게 너무 좋았던 게 뭐냐면, 이거는 제가 실제로 했던 건데, 이 종이를 보면 그 검은 색깔 펜으로 막 찍 그은 게 있고, 그리고
약간 연두 색깔로 좀 칠한 것도 있고, 그리고 주황 색깔 칠한 게 있잖아요. 근데 이게 다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제가 교육학 모의고사를 푼 거는 뭐 초록 색깔, 그리고 전공 공부한 거는 주황 색깔, 그리고 검은 색깔로 찍 그은 거는 학교 전공 수업을 들은 시간, 이런 식으로 그날 하루 내가 어떻게 보냈는지를 이렇게 적고, 그리고 그날 뭘 했는지를 제가 체크를 하다 보니까 그날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 쉽게 알 수 있었더라고요. 예를 들어 뭐 1교시, 2교시 수업을 듣고 뭐 3교시 공강이고 4교시 수업을 들으러 가요. 그러면 내가 그 3교시 공강 시간에 뭘 했는지, 밥을 먹었는지, 뭐 잠을 잤는지, 아니면 이 짬을 이용해서 모의고사 1회를 풀었는지,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제가 기록을 하다 보니까 이 시간을 얼마나 어떻게 쓰였는지 제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시간 관리를 저는 좀 철저하게 10분 단위로 했습니다. 그래서 막판에 좀 정리를 하면서 보다 보니까 제가 이게 임용고시 열흘 정도 남았을 때 썼던 플래너예요. 보니까 거의 공부 시간이 뭐 10시간, 학기 중인데 7시간, 뭐 3시간 한 날도 있었어요. 이날은 전공 수업을 너무 많이 들어서 뭐 정말 3시간. 그리고 뭐 좀 수업이 별로 없는 날이 10시간. 이런 식으로 공부를 많이 했어서 저 스스로 공부를 못했다고 해도 나는 이날 전공 수업을 많이 들었으니까 어쩔 수 없었구나. 이런 식으로 공부를 많이 하지 않은 날에도 멘탈 관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완벽주의를 완벽하게 버려라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는 임용고시를 시작하기 전에 저의 공부 습관에 대해서 좀 깊게 생각한 적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 저는 좀 어렸을 때부터 좀 완벽주의가 있더라고요. 근데 완벽주의 되게 좋을 수 있어요. 왜냐면 완벽하게 공부를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완벽주의의 모순이 뭐냐면 완벽하게 하지 않으면 애초에 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대충 하는 것만 못하는 거죠. 근데 저는 그런 게 좀 많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완벽하게 공부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 대충 해야 되겠다. 특히 임용고시는 완벽하게 할 수가 없어요. 완벽하게 할 수 있는데 그럼 시간이 진짜 많이 걸려요. 1년 만에 완벽하게 하리라는 거는 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 완벽하게 하지 않고 대충 할 거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뭐 대충 하는 것도 공부인데 그럼 대충 공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저는 그거를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포스트잇에다가 제가 잘 외워지지 않는 개념을 적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벽에 붙여놓는 거예요. 붙여놓고 집에서 이렇게 걸어가다가 그 키워드가 보면 그거에 대해서 한번 떠올려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단백질 4차 구조 뭐가 있었지? 그리고 3차 구조 뭐 있었지? 2차 구조 뭐 있었지? 이런 식으로 떠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화장실 갈 때도 우리가 하루에 화장실 몇 번씩 가잖아요. 그래서 뭐 화장실 가기 전에 포스트잇에다가 제가 안 외워지는 개념을 또 적어요. 그리고 들고 화장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봐요. 기억이 안 나요. 안 날 수 있죠. 얼마나 공부했다고. 그래서 그래도 괜찮다 생각을 하면서 그런 식으로 계속 노출을 많이 시키려고 했고, 또 저희가 공부를 하면 그 길이 정해져 있잖아요. 항상 학교 가는 길, 도서관 가는 길, 그런 길이 정해져 있는데 어떤 건물을 지나갈 테고 어떤 나무를 지나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나무에 다 이름을 지어요. 저 느티나무의 이름은 뭐 교육학의 피아제의 이론의 뭐다. 그럼 이제 피아제의 이론을 계속 떠올리는 거예요. 그 나무를 볼 때마다.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좀 그 내용을 떠올리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외워지지 않는 거는 이제 제가 녹음을 해요. 녹음을 해서 제 식품위생학의 그 감염병 부분이 정말 안 외워졌는데 읽은 다음에 그 학교 가는 길이 한 1시간이 좀 안 걸렸는데 그 동안에 이렇게 귀에다 꽂고 듣는 거예요. 듣는데 사실 집중이 안 돼요. 왜냐면 그 밖에 사람들 많고 시끄럽고 막 졸리고 하는데 막 졸면서 그걸 들어요. 듣는데도 그냥 듣는 거예요. 그냥 내 무의식 속에 그냥 내재가 되라고. 그렇게 하기도 했고, 그리고 기출문제 분석이 우리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임용고시 준비할 때. 그래서 임용고시 기출문제 분석을 할 때도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 기출문제 완벽하게 하면 우리가 임용고시를 왜 봅니까? 모르니까 분석을 하는 거고, 모르니까 찾아보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 번에 그걸 분석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분석하고 그리고 나중에 딴 거 해요. 그래서 임용고시 제일 중요한 게 제 생각에는 무조건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몰라도. 왜냐면 모르는 게 있어두면 나중에 돌아와서 보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대충 정리를 하고 다시 돌아와서 또 보고 다시 돌아와서 또 보고 보충하고 저는 거의 10월까지 기출문제 계속 봤어요. 감을 잃지 않고 나중에 또 새로운 지식이 추가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완벽주의를 완벽하게 버리고 여러 번 반복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저의 그런 좀 짧은 기간 안에도 합격할 수 있었던 이유를 이렇게 4가지로 추려를 봤는데요. 이게 모든 분들에게 해당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저는 또 이제 과목마다 특성이 다르고, 제가 또 운이 좋았던 것도 사실 있었고, 그래서 이 4가지 팁들이 본인이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상황에 맞게 좀 도움이 되고 적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임용고시를 어떻게 준비했는지를 찍으려고 하는데요. 혹시 궁금한 게 있거나 혹은 그 뒤에 영상에 어떤 것들이 업로드가 됐는지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한번 열심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